우리 전라도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구수한 그런 맛깔스러운 그런 것이 있죠.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또는 개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개미가 있다는 말 혹시 많이 쓰신가요? 개미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개미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거. 그 깊은 맛. 이런 것도 우리가 개미가 있다. 음식 중에서는 그 집장이라고 아세요? 집장. 그런 거 요새 찾아보기 참 힘들죠. 혹시 그거 하는 집 아세요? 식당? 내가 광고 말해도 될까? 저기 화순 농주에 가면 빛골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집장이 아주 제대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백반집인데 삼겹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참 맛있어요. 옛날에 그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그 이상무 사장님이신가? 경상도 분이신데 그분이 거기를 좋아하셔서 자주 가시고 우리도 꽤나 자주 가는데 그런 것이 남도의 맛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음식부터 문화, 역사,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이제 일종의 남도 문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남도에서 거의 다 지금 살고 계시죠. 이거는 남도 출신 혹시 아니신 분 여기 계신가요? 전라도 출신이 아니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가 전라도에 살면서 전라도를 얼마나 알고 살까?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다는 아마 확실하게 내가 안다라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을 해오고 있는 지가 벌써 25년 되는데, 뭐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꾸 좀 이것이 가버리네요. 이것이 화면이 안 떠지고. 멋이 좀 잘 안 돼요. 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전라도 천년의 혼이다. 이제 그런 말을 담았거든요. 혼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혼이 있다. 혼이 있는 사람. 또는 혼, 창, 통, 뭐 그런 뭐 주제 뭐도 있고 뭐 그러는데 혼이 뭘까요? 혼.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근데 가끔 우리가 이 혼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기업을 하든 뭐든 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혼이 있죠, 지금. 혼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와 계시겠죠. 이 귀한 시간. 근데 가끔 혼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혼내준다. 혼났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혼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얼을 빠진 놈이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차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차례란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얼과 혼 똑같은 말이 되겠죠. 이런 혼이란 말은 자주 나오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세종대왕이 성군이라는 세종대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여러 차례 혼을 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혼이라는 말하고 유사하게 말한 것이 우리는 혼냈다 하니까 화냈다는 말하고 혼동한 사람이 있어요. 화하고 혼은 상당히 다릅니다. 화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걸 화낸다라고 그래요. 혼은 반드시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깨워 주는 걸 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혼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혼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혼을 내는 나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되는 거겠죠. 확실한 것을. 그래야만이 그게 수긍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가, 이걸 이제 찾아보자 해서 역사 속에 전라도 천년의 혼이라는 제가 주제를 달았는데, 뭐 제 강의를 뭐 들어보신 분들은 여러 차례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강의를 뭐 여러 시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제 카운터를 했는데 1119번째 강의더라고요. 저게 지금 강의 제가 순서입니다, 저게. 강의 이렇게 다닌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1년에 한 100회 이상 특강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도 뭐 K포럼도 인연이 돼가지고 매년 오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이제 제가 거의 광주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쪽에서 불러들 때는 아주 보너스 같은 재미가 있어요.
일단 멀리 안 가니까 집도 바로 이렇게 뽀짝 옆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하물며 저기 경상도나 경기도나 아주 오지로 들어가면 정말 힘들지만 90분짜리 강의하려고 12시간을 차를 왔다 갔다 타고 다닐 때가 엄청 많아요. 경주로 강의로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주에서 가는 차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여기서 KTX하고 오송으로 가고 오송에서 신경주 가는 열차를 갈아타고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연소로 3만 원을 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반복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대동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이 95년도예요. 95년도 그러니까 23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름을 대동문화재단으로 하게 된 이유는 대동 여지도에서 이름을 따다가 대동문화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전라도 사람인데 아까 말했지만 나주 사람인데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남도 문화, 전라도 문화 이렇게 하고 단체를 만들면은 그 지역에서만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름을 좀 크게 가져가자 한 것이 바로 이 대동 여지도에서 이름을 따다가 그냥 대동문화라고 했어요. 좀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늦게 오신 분들 앞에 그 자리 많이 비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응? 이쪽으로 오세요. 기왕이면은 그래야 사업도 잘 돼갑니다.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1등 나 사업도 틀림없어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강원도나 아니 경상도에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경상도에 가갖고 내가 원래 경상도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상해 봐요. 저는 틀림없이 전라도에 와가지고 경상도에 와가지고 전라도 숨기려고 저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경상도라고 하느냐 그러면 바로 제가 창녕조가거든요. 성씨가 창녕조가예요. 그럼 창녕조가는 시조 할아버지가 어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상남도 창녕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상도 사람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살기 좋고 풍요로운 땅이 어딘가 알아보니 전라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라도에 와서 뿌리를 내면서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온 뿌리는 경상도지만 살기는 전라도에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손을 들어보라 했어요. 자, 여기 혹시 남평문 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손 들까요, 안 들까요? 남평문 씨. 딱 쓰시잖아요. 이 남평문 씨가 어디입니까? 바로 남평이에요. 시조는 문다성이라고 합니다. 문씨들이 요새 잘 나와요. 뭐 문재인이랑 같은 지방이죠. 응? 네, 한 지방일 겁니다. 잘 나가죠. 근데 이 남평문씨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집성을 이룬 데가 대구예요. 대구 하원 쪽에 가면은, 화흥 쪽에 가면은 굉장히 문씨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 문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거기. 그거 다 남평 뿌려있죠. 그러면 나씨들, 나주잖아요. 굉장히 많죠. 전국에도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한번 김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해 김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해 김씨, 김씨들인데 김해인데 다 여기 와서 살잖아요, 지금. 김해 김씨 시조가 누구죠? 김수로왕이네. 김수로왕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래서 나오구나. 박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씨. 박씨. 무슨 박씨? 밀박. 거기는 밀박이구만. 밀양박 시조는 혁거세죠. 박혁거세 어디 나왔어요? 알아서 다 이게 양계장 출신들인가 지금. 뭐 다른 게 아니죠. 김수로도 다 아래서 나왔고 박혁거세도 아래서 나왔고 김할지도 닭에서 나왔고 다 닭하고 관련돼 있어. 난생설화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다 이렇게 분포돼서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경상도 땅에서나 전라도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 내가 경상도 태어났던 전라도 태어났던 서울에서 태어났던 그건 관계가 없답니다.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역이나 시간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견은 있어요, 없어요? 편견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부터 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오직 우리 것. 그래서 이름을 대동이라고 지은 이유이기도 해요, 이 자체가. 굳이 전라도라는 이름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꼭 경상도니 전라도니 하게 됐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자기의 유불리에 의해서 악용한 그런 것이 좀 없지 않지요,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렇게 좌우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대동문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매거진 하나를 드렸는데 뭐 우리도 지금 여기도 남도 에서도 그 이 책자를 발간하고 오는데 뭐 같은 책 낸데 내 책을 홍보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홍보도 해야죠, 사실은. 제가 이 오랫동안 이 책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지역에서는 꽤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 문화만을 다루고 있죠. 정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루지 않고요.
근데 여기 표지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국악인도 뭐 박예린가 그렇게 실었는데 여기 표지에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요? 예? 윤두서죠. 공제 윤두서. 공제 윤두서는 해남 사람이죠. 근데 공제 윤두서를 제가 이 표지다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인데 이 자화상에다가 이걸 딱 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현대라는 지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학사모를 썼다라는 자체는. 그래서 현대의 지식과 과거의 문화가 서로 접목됐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흔하게 말로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란 말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계승이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박물관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면 보존은 돼요. 그러나 활용 발전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와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윤두서가 훌륭하죠. 이 사람이. 근데 학위가 없어도 제가 학위도 수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시제를 따졌을 때 그런 얘기가 된다.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역사를 막 학교에서 아카데미하게 막 전공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그렇지만은 이런 현장에 가서 역사를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한 20여 년 동안을.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안내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어떤 노하우를 쌓아갔다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행은 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행 속으로 답사 여행 속으로 한다. 자, 여기가 혹시 어디죠? 여기가? 나간읍성을 모르시면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에 3대 읍성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나간읍성, 해미읍성, 고창읍성. 이걸 3대 읍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장 그 3대 읍성 중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어딜까요? 나간읍성입니다. 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할지라도 감동을 줄 수는 없겠죠. 모든 것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심의 이야기를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온 것,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 그렇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이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런 현장에서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이제 현장보다는 강의를 좀 많이 하러 다니는데 좀 괜찮지 않나요? 사진이 나은 것 같아요? 실물이 나은 것 같아요? 역시 보는 눈이 괜찮네, 너.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지 말자 사진빨.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자, 사진빨도 있고 화장빨도 있고 조명빨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가장 더 좋은 것은 실물빨이에요. 모든 것은 현장에가 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물, 현장이란 뜻이에요. 현장. 현장을 발로 뛰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팔만대장경의 가치는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은 야, 빨래판 버금 잘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팔만대장경은 어디가 보관되어 있죠? 해인사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 해인사도 하마터면 전쟁 때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걸 구한 사람은 해인사를 구한 사람. 한국전쟁 때. 그 사람이 이제 김영환 대령이라고 공군 대령이었는데 우리나라 한국에서 최초의 비행사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상부의 명을 갖다가 어겨가면서 이 팔만대장에 되는 해인사를 지켜낸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 때 이 폭탄 하나 터뜨려가지고 해인사 불바다 터는 데는 불과 뭐 5분도 안 걸리겠죠. 그게. 그런데 1000년이 넘은 문화재를 이 전쟁터에 없앤다는 건 너무너무 치명적이다는 것이죠. 문화재가 사라져버리면 그 나라는 아무런 내놓을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용감한 전쟁 중에 생명을 걸고 있던 그 용감한 행동이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영화화 됐죠. 소설도 나오고 빨간 마우라라는. 그래서 빨간 마우라가 공군을 상징하는 의미가 됐던 것이죠. 그 자체. 숭례문이 혹시 불탄 기억나세요? 혹시 언젠가는 그거 잘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딱 지금부터 10년이 된 것 같네요. 2008년도니까 자, 불타는 숭례문 국보 1호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이 자체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화재 쪽이나 이런 쪽에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보면 부끄럽죠. 자, 이걸 불탔을 때에 뭘 느꼈을까요? 내 몸이 불탄 것 같은 느낌을 다 거의 받았을 거예요. 이게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그런 하고 니본 달고, 지랄을 떨었지 않습니까? 복원을 했어요. 복원했는데 옛날 모습은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조선 초기에 생겨난 이 목조건물 숭례문은 60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원을 했지만 600년의 세월을 갖다가 극복할 수는 없잖아,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국보 1호가 맞을까? 저는 의문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쩐가요? 국보 1호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자, 국보나 보물이라는 것은 오래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문화 중요한 건데, 이 국보 1호가 맞냐. 그래서 이 국보 1호는 숭례문이 더 이상 될 수 없다고 국보 1호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그럼 뭘로 할 거냐. 그 대안이 바로 훈민정음이었어요. 훈민정음으로 하자.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이 만들었잖아요. 대단한 국가를 경영했던 이 최고의 CEO, 바로 이 세종이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하죠. 우리가 스승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스승의 날이 언젠가요? 5월 15일이죠. 왜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삼는 거예요. 민족의 스승이라고 할 만하다는 얘기죠. 공감하시죠, 여러분들도? 가장 훌륭한 사람, 우리 역사 보면 세종이나 충무공 이순신을 꼽지 않습니까? 그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겠죠. 오늘이 마침 무슨 날이죠? 10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상십절은 되면 알더라고요. 근데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라는 걸 아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임산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아이는 10달 만에 낳죠. 10월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10달 만에 아기를 낳는다 해서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 날입니다. 달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우연하게도 제가 오늘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10월 10일 쌍십절이래 그랬더니 쌍십절만 아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임산부의 날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해인사뿐만 아니라 화엄사 마찬가지다. 화엄사도 불타게 돼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전투경찰 총경했는데 이거 상부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문짝만 떼어다가 불을 질러서 사진을 찍어서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남았어요. 그런 용기가 없었으면 이런 것들이 살아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문화재 지키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지금 요새 문화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예요. 요새. 자, 문화재 지킴이 나를 아시나요? 라고 제가 여기다가 달았어요. 혹시 아신 분? 이거 아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표창을 해드릴게요. 문화재 지킴이 날 아신 분. 잘 모르시죠? 교육부도 문광부도 다 몰라요, 아직. 자, 문화재 지킴이 날을 제가 정했거든요. 제가 좀 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여러분도 좀 벗읍시다. 더운데. 여기. 아니,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옷 벗으라고 싫었다만 내가 벌써 옷 벗어야 되냐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이렇게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이런 시민 운동이에요. 환경 운동처럼.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납니다. 너무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1592년 조선이 설립된 것이 언제일까요? 1392년이죠. 딱 200년 후인 1592년에 임진난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삽시간에 부산포로 들어왔던 왜군은 거의 20여일 만에 한양을 점령합니다. 자, 불타는 도성입니다. 선조는 이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저쪽에 중국 쪽으로 의주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군한테 점령당하고 백성들이 경복궁에다 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일국의 수도가 이렇게 20여일 만에 점령이 당해서 불타게 된 겁니다. 이때에 조선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보물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도 회사를 하신 분들 또는 가정에 족보도 있고 회사에 다 이런 역사가 다 있죠. 이런 게 만약에 사거리 불타서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이 태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 때 전부 불타게 됩니다. 5월 2일 날. 춘추관이라는 것은 서울 경복궁 안에 있는 왕조실록을 보관한 것을 춘추관이라고 합니다. 춘추관. 그 다음에 충주, 성주 이 세 군데가 다 불탔어요. 남은 것은 전주의 것만 불에 안 탔습니다. 이 전주에 불 안 탔는데 이것도 위기에 처했어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야 한다 생각을 하고, 이 전주에 가면 경기전이라고 있죠. 경기전 내에 전주 사고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차를 넣어놓으면 차고, 역사를 담아놓으면 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여기가 이것이 이제 아까 이런 책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괴짝으로 64괴짝이나 돼요. 이걸 담겨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옮겨야 한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정읍 사람이었는데 민간인이었어요. 손홍록, 안의라는 두 선비가 앞장을 서가지고 전주로 달려가서 64괴짝이나 되는 왕조실록 책들을 옮겨서 바로 내장산 굴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는 날이 380일 동안을 지켜내요. 이 옮긴 날이 바로 6월 22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 날로 제정해서 선포를 했어요. 지난 6월 22일 날. 얼마 안 됐죠. 경복궁에서. 그 주인공이, 제가 이거를 선포한 제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 지킴이 연합회 전국 총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22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어쩐가요? 네. 그럼 박수라도 한번 줍시다. 제가 사람이 다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저는 이 국민들이 이 문화재 지킴이 소중한 날을 알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 후손들도 공부가 될 것이고 우리 자긍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불타는 숭례문처럼 불타서 없앨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민간인 아까 누구라고요? 해보세요. 손홍록. 혹시 손씨 있습니까? 손홍록, 손씨, 안씨, 안의 이 두 분이 앞장섰어요. 아무 국가에서 신경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80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게 옮겨져요. 이제 익산으로 강화도로 옮겨집니다. 전쟁이 끝나는데 거의 몇 년 걸려요? 거의 7년 걸리잖아요. 그동안을 다 따라다 지킵니다. 그러다 도중에 한 사람은 죽어요. 나이가 64세. 그래서 이게 남아가지고 전주에 있는 왕조실록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복제를 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는 산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주의 적상산성, 태백산성, 강화도, 묘향산 이런 식으로 옮겨져서 오늘날까지 지켜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단한 사료적 가치가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어렵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했어. 번역을 했는데 200자 원고지로 63빌딩의 3배나 됐어요. 200자 원고지로 63빌딩의 3배 양이요. 왕조실록 조선의 몇 년간? 475년간의 역사예요. 25대 왕. 조선은 27대 왕입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해서. 그런데 27대인데 마지막에 고종하고 순종은 일제강점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왕조실록에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25대 왕. 그래서 이걸 책으로 맸어요. 책으로 맸는데 380페이지 책으로 413권이 나옵니다. 380페이지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그게 413권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예요. 그럼 한 권, 여러분들 조선왕조 실록 한 권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극으로 많이 보잖아요. 재밌죠. 재밌게 해놓으니까. 네. 역사를 알고 보면 참 재미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은 이제는 국민이 지켜야 한다라는 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간단히 합시다. 이 숫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크게 보세요. 시작.
역시 훌륭하셔, 우리 분들, 경기도 이쪽 분들은. 참 무식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3.1, 6.25, 8.15 이렇게 읽더라고. 응? 자, 우리는 이 숫자만 보고도 뭘 생각할까요? 아, 이건 3.1절. 아, 이건 5.18 민주화운동 생각하죠. 왜?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미 머릿속에 이게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당연히 3.1, 6.25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근데 학교에서 역사를 빡세게 가르치는데 역사를 배우기 싫은 학생이 하나가 있어. 선생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하고 대든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선생님, 역사를 왜 배워야 하면 역사 선생님한테 대들면 굉장히 한마디로 전라도 말 쪽팔리겠죠. 그래서 선생님 책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학생이 머리를 갖다가 딱 때린단 말이에요. 한 대 맞은 학생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반항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했다고요? 왜 때려요? 그랬겠죠. 거기다 딱 붙여 왜 때려요? 씨, 그런다고. 발까지는 안 해.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기분이 상한 거야. 두 번째 책을 들어가지고 학생 또 탁 때리려고 이번엔 맞을까 안 맞을까? 착 피하지. 그래서 선생님 뭐라 해요? 봐라 이 녀석아. 네가 아까 맞았다는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면 두 번째 때릴 때 피할 수 있었겠냐 이 녀석아. 이것이 역사를 배운 이유란다 임마. 똑똑한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 나요. 아까 맞았다는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면 두 번째 때릴 때 방어 신경이 작동하겠냐 그 말이야. 이걸 알아야 3.1절, 8.15, 6.25, 5.18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또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반면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꼭 역사일 뿐일까요? 꼭 우리가 고려사인, 조선사인 이것만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과정에 어제 지나간 것은 다 역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 메모해 놓으면 잘한 것, 못한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아, 그때 왜 내가 잘못했지? 아, 어떻게 하니까 좋더라.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사람은 다 성공을 하는 겁니다. 막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적자 생존 해보세요. 적자 생존. 아저씨 막 적고 있네. 근데 전화가 되면 어디다 적었는지도 잊어버려 나중에. 이 징비록은 누가 썼죠? 징비록은? 징비록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징비록이 뭐죠? 영화를 저기 보셨죠? 영화도 있고 뭐 드라마도 그랬잖아요. 우리 임난 그 전쟁의 아픔을 통렬하게 우리가 느끼자. 그리고 또 대비하자. 그런 뜻에서 이 징비록이 써졌죠. 징비록을 누가 썼냐면 서해 여성령이 썼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누가 썼다고 하더라고. 김명균이가 썼다든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전라도를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펴봤어요. 백두에서 마라도 딱 그럽니다. 자, 제일 높은 데가 백두산이고 제일 끝에가 마라도였죠. 자, 이거 동쪽이고 이거 서쪽입니다. 항상 이렇게 봤을 때 왼쪽을 우리는 동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좌동, 우서. 항상 왼쪽은 동이에요. 동. 오른쪽은 서쪽이고 그 대신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는 형국이라고 한번 봅시다. 이게 백두대관이 척추란 말입니다. 허리. 그래서 우리나라 이쪽이 높아요. 동쪽이 높죠. 서쪽이 낮죠. 그래서 동고 서저 현상이라고 그러죠. 동북고 서남저 그럽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동북고 서남저. 그렇죠. 자, 그러면 물이 대개 어디로 빠질까요? 낮은 쪽으로 빠지겠죠. 서남쪽으로. 그래서 서남쪽이 낮기 때문에 서남쪽이 형성된 것이 바로 이런 갯벌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겠죠. 동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가면 갯벌은 없잖아요. 요거 혹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걸 뻘짓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봐. 뻘짓. 뻘짓거리. 내가 지금 뻘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이 자체가. 자, 그런데 이 지금 이 중에서 이 백두대간을 쭉 타고 내려왔어.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여기 태백줄기가 있거든. 자, 뒤에 분들 잘 안 보이죠. 뭐 안 보여도 뭐 별로 관심 없을 것이고.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왼쪽으로 가는 맥 하나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태백줄기라고 오른쪽으로 가서 소백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백산 줄기와 소백산 줄기의 사이가 깊어요. 이 깊은 지역을 우리는 오지라고 합니다. 오지. 그래서 태백과 소백, 이걸 해보세요. 양백이라고 합니다. 자, 합시다. 양백. 태백, 소백, 양백지간. 자, 해보세요. 양백지간. 이가 오지란 말입니다. 이 오지는 굉장히 보수 성향이 많은 거예요. 땅이 좁고 골이 깊고 맥이 높아요. 이 자체가.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성향 자체가 폐쇄 성향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반면 전라도는 땅이 넓어요. 따뜻하고 풍요롭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보수 성향보다 진보 성향을 많이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들이 사는 이 지역을 태백, 소백, 삼백, 여기가 안동, 의성, 봉화, 경주 이런 쪽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이 자체. 그래서 이런 보수의 공간이 어디냐면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이 뭐 한답니까? 그렇죠. 유학, 빡세게 과거 고시 공부하는 그 기능이 바로 서원이죠. 선비들을 제사 지내고 소년들을 제사 지내고 교육하는 데가 서원이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서원이 철학의 무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로 올수록 서원보다는 뭐가 많냐? 누정이 많아요. 누정. 한번 해보세요. 누정. 누정은 뭐냐면은 누와 정이란 뜻이에요. 누는 2층으로 되는 것을 누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광활루, 경회루, 촉성루 이런 것들 전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다락누 그래. 다락. 그래서 누 그러고. 그 다음에 정은 식영정, 면왕정, 송강정 있죠. 이런 건 단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단층류는 전부 정, 2층으로 된 것은 전부 누, 합치니까 누정 그래. 자, 여기서는 빡세게 고시 공부나 막 철학적인 공부를 할까요? 아닐까요? 이런 데는 문학적이고 감성적인 게 강해지는 거예요. 시나 소설이나 차나 그림이나 풍류나 이런 쪽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러한 감성적인 문학을 누리려면 뭐가 있냐? 배가지가 따뜻해야 돼.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그게 가능하지. 춥고 배고프면 불가능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배가 불러야 풍류가 되는 거예요. 풍요로워야 배가 부른 것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춥고 배고픈 날 노래방 가본 사람 있어요? 없죠? 춥고 배고프면 노래방 안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야 노래방 가고 2차 풍류가 되든가 똑같아. 흉년이 들어서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흥얼흥얼 풍이 되겠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전라도와 경상도 문화는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지더라.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 그런데 전라도가 특징이 뭐냐면 섬이 많다는 것이죠. 섬도 많고 딱 말할 때 풍요와 풍류를 말해요. 의양, 예양, 미양 이렇게 말해. 근데 내 앞에다 붙인 것이 지리적 환경이 의양도, 예양도, 미양도 만들어 가더란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예를 들자면은 마세고장 하면 저는 안 맞잖아요, 사실은. 경상도에서 미양, 마세고장 하면 와닿지가 않죠. 근데 경상도는 선비의 문화, 그건 뭐 어때요?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와 닿죠. 그래서 안동이 우리나라 선비 문화의 일본지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경상도 안동을. 자, 그래서 전라도는 이런 지리적인 만들어 가는데 서울하고 일단 멀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받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만의 뭉치는 경향이 생겨요. 똘똘 이쪽만 뭉친다 그 말이 자체가.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 평안감사도 저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평안도라고 해서 평안도. 평양이 아니라. 평안도 감사 1급지야. 거기도 저기 싫으면 안 한다. 그 말이다. 그러면 전라도 감사는 뭘까? 전라도 감사하기 싫은 놈도 있네? 그 말이 있어. 전라도 감사하기 싫은 놈 있네? 그 말은 모질이란 뜻이야. 모질이. 전라도 감사는 특급지야. 1급을 넘어 특급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 한양에서 별도로 전라도 오면 너무 좋은 거야. 풍요롭고 따뜻하고 그렇지 간섭이 없어. 군대 갔다 왔잖아. 예. 그래갖고 저기 어디가 파견 나가서 파견대장 한번 해봐. 얼마나 좋아. 간섭 안 하고. 뭐 조회도란 말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 혼자 다 해먹어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 상무대에서 있습니다. 혼자 다 해먹어도. 그럼 여기서 완전 대장노릇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와왔던 수령이. 그래서 지 멋대로 왕노릇을 해버려. 사람 하나 죽여도 몰라 여기서는.
사람 하나 죽여서 죽였다네 하고 보고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려. 그리고 이걸 조사할까 말까 꾸리는데도 또 몇 년 걸리고 조사하고 다시 보고되는데 가다 보면 임금이 바뀌어 그러. 그러다 보니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근데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이것이.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가 보통 이 3년을 넘기면은 출세하는 게 힘들어져 버려요. 딱 그러니까 한 3년 딱 하고 딱 올라가야 돼. 그때 이거 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얼마나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수령 탐관 오리들한테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 전라도가 무슨 힘든 게 또 하나 뭐냐? 항상 왜구나 해적들한테 힘든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가족을 잃고 났다. 왜구나 해적들한테. 그러면 사람이 드세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제일 먼저 앞장을 서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의로운 고향이다라는 이름이 박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의양하면 딱 대표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자, 예양. 이런 풍류가 예양을 하고 있죠. 마세고장, 미양. 자, 풍요롭다 그러죠. 풍요로운 것이 풍류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대표적인 풍류, 남도에서 풍요로운 땅 하면은 딱 예술, 예양 하면은 22개 시군 중에서 어디를 말할까요? 그렇죠. 진도. 고향이 혹시 진도신 분? 회장님 진도세요? 아니시죠? 진도 아닌데 진도를 한단 말이에요. 진도하면 딱 그 노래가 뭐예요? 진도아리랑 어떻게 불러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시작. 아리아리랑. 그렇죠. 시작. 아리아리랑.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라 아라리가 났네 아리라 아라리가 났네. 서방님 올개매이 깨를 벗고 잤더니 문풍지 찬바람에 감기만 걸렸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라 아라리가 났네. 이런 노래를 하는데도 아무 감흥도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구만. 이걸 즐기지 못하면 전라도 사람이 아닌 것이요. 자, 근데 왜 그런 소리가 나왔을까? 아리아리랑 하면서 흥이 있어.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왠지 모르게 슬픔이 담겨 있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막 흥이 있는 게 아니야. 진도는 1년 농사를 지어서 5년을 먹어. 그래서 원래 진도 이름이 옥주야, 옥주. 기름질 옥자, 고을주자. 우리나라 3대 섬 중에 하나가 진도예요. 제주도, 거제도, 진도예요. 그렇게 섬이 커. 땅이 넓단 말이에요. 진도는 사실 해산물보다도 육산물이 더 많아. 농산물이. 그렇게 풍요로운 거야, 이 자체가. 그렇게 풍요로우니까 노래 흥이 나지 절로. 근데 진도는 특징으로 옛날에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해. 남자들이 되게 한량들이 많았어. 남자들은 맨 가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뭐 별짓거 다 하고 마실만 돌아다니고 이 잡놈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여자분들이 이러면서 한이 맺혀 있어. 그리고 자기 남편이 들어오지도 않아 집에. 그래서 서방님 올까 봐서 그것이 서방님 올게매이가 사투리 얘기해. 올까 봐서 옷도 안 벗고 잤더니 이 여자가 미리 앞서가 본 거예요. 옷 안 입고. 근데 서방님은 오지 않고 문풍지 찬바람에 감기만 걸렸단 말이에요. 그게 진도 아리랑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은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풍요 속에 한이 들어있는 것이 진도 아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남도가 풍요로운데 다 좋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탐관 오리들의 표적이 된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표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없는 데는 누가 와서 뜯어가지도 않아. 있어야 손 벌리는 거지. 그러면 경상도는 그러면 어쩌냐? 경상도는 그러면 과연 풍요롭지 않으니까 경상도도 지역에 따라서 매우 풍요로워. 그게 밀양 같은데 진주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땅이 넓고 풍요로워. 그래서 밀양 아리랑 흥이 있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신 있어 이 여자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밀양이나 진주가 가장 먼저 이런 탐관 오리들이 많았고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요새 섬이 다리를 많이 나옵니다. 혹시 고향이 섬인 사람? 없어요? 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섬 어디요? 완도요. 완도 어디? 완도 금일. 금일. 야, 출세했네. 금일서까지. 어쩐지 얼굴이 쫙 이쁘게 생겼다는 금일 사람이 뭐. 우리 처가도 사실 완도라.
그래서 다리 낮았죠. 저희 고향은 안 가져 있고요. 어. 저희는 20분 정도 타야 돼요. 다 나가. 당모강에서. 거기 생일도 가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생일도 가보시면서요. 생일도. 생일도 한번 가보세요. 저희도 28일 날 생일도 가는데 가고 싶은 사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희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답사 가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섬이 요새 다리를 놓으니까 딱 좋은 점이 하나 있어. 다리 놓으면 좋은 점이 뭘까? 첫째, 빨리 가는 게 좋다. 근데 교통이 편리하다. 나쁜 점이 뭘까? 교통이 환경이 오염된다. 직업이 없애는 사람이 있어. 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있죠. 도선업. 직업이 없어지겠죠. 배가 철수다. 그 섬사람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누구냐? 함께 배철수를 싫어하더만. 배철수 싫어합니다. 배철수 알아요? 그 싫어하더라고. 그 배철수는 섬에 공연을 안 간다 하더만.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조미미를 그렇게 좋아하더만, 섬 사람들이. 바다가 육지면 알아요? 조미미 알아요? 조미미를 알 정도면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먹었다는 뜻이요. 한 60이 다 됐다는 뜻이요. 자, 조미미는 바다가 욕지라면 섬 사람들은 항상 욕지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나 우리 욕지 사람들은 섬이 섬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겠죠. 서로 역지사지를 해올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섬은 섬으로 있을 때가 정말 섬이겠지만 우리는 인간의 이기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다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연은 다 파괴하는 겁니다. 자, 경상도로 가봅시다.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경상도. 고향이 혹시 여기 경상도 사람 혹시 없죠? 여기. 한 번도 없죠? 경상도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뭐 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왜 이래, 이 문딩이 자식아 그러죠. 문딩이가 뭐냐? 경상도는 배고파요. 배고파서 공부만 해야 돼. 과거 급제를 하려면. 그래서 글 공부하는 아기다 해서 문동이란 말이죠. 문동이 해보세요. 다시 시작. 문동이가 되는 거야. 이게 앞에서 딱 붙이는 것이 보리문딩이야. 왜? 가난의 상징이 보리잖아, 이게. 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보릿고개 넘긴 사람들 많죠. 응? 그러나 전라도는 시안에는 보리밥을 안 먹어. 그럼 내가 시안이란 말 써버렸네요. 시안이란 말 알아먹는 사람. 이 정도 되면 나이가 좀 있다는 뜻이죠, 또. 자, 시안이란 말 모르죠? 너희가 이제 30대 초반이라서 잘 모를 것 같아. 시안, 한겨울, 새한,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이 겨울에는 전라도는 보리밥을 안 먹죠. 왜? 쌀이 나오니까. 근데 경상도는 시안에도 보리밥을 먹어야 돼. 쌀이 귀해. 그래서 경상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보리밥 먹으면 방귀가 잘 나오죠. 그래서 경상도 말에 겨울에 쓰는 말이야. 방구 질라자 보리쌀도 떨어지네, 그 말이 있어. 방구 질라자 보리쌀 떨어진다고. 방구 나올 만해. 근데 이제 보리쌀마저도 안 나와버려. 떨어졌단 말이야. 그만큼 비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머릿속에 든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공을 해서 과거 급제를 해야 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땅이나 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땅으로 많이 왔어. 반면 농경사회가 끝나가고 농어촌 사회가 끝나가고 산업사회로 되면서부터 전라도에 많은 농사 짓고 바다에서 일궜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져 버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도시로 갔겠죠. 대체로 서울 많이 갔겠죠. 두 번째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서울, 부산, 인천. 많잖아요. 부산의 3분의 1이 전라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주로 무슨 업을 할까? 대부분 수산업을 해. 수산업의 종사자가 많다고 말이야. 왜? 이 해안에서 많이 했던 수산업이 있잖아,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에 하기가 일이 수월하게 적응을 하는 거지. 부산에서 큰 배 몰고 큰 수산하는 사람 전부 전라도 사람이라 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안동을 일컬어서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 배가 고픈 사람 어떠냐? 제삿날만 기다려. 제삿날이나 잘 얻어먹거든. 근데 이 제사도 잘 없는 집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가짜로 제사를 지낸 척 해서 먹어야 돼.
이 밥을 무슨 밥이라고? 헛제사밥이라고 그래요. 한번 먹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헛제사밥. 헛이란 게 뭐예요? 가짜란 뜻이죠. 진짜 제사가 아니라 제사인 척해서 먹는 헛제사밥. 이거 먹어보신 분? 별로 없네. 안동이나 그런 데 가면 꼭 반드시 특식이라고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먹고 나면 헛배만 불러. 그리고 헛소리만 픽픽해. 그래서 경상도는 헛소리, 전라도는 뻘소리야. 이게 한자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을까요? 좀 안 보이죠? 갑자기 또 이것이 안 빙해본다고 그래, 이것이. 시간이 이제 막 한 시간 다 되니까 안 빙해버려, 갑자기. 나는. 이해가 돼. 충분히 나이들이 지금 마흔이 넘었는데 안 빙이지. 자, 가까운 앞에 있는 분들도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자, 나만 보인 것 같아, 이게. 따라 합시다. 추, 로, 지, 향. 추는 맹자의 고향이 추나라야. 공자의 고향은 노나라. 그래서 따라서 추노, 추로, 지향. 이걸 안동을 일컫는 말이에요. 안동을 높여 부를 때 추로지향이라고 그래요. 공자, 맹자는 뭐예요? 유교의 시조야. 그래서 유교적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경상도 안동을 추로지향이라고 높이는 거야. 혹시 경상도 안동에서 온 사람 보면 아이고 추로지향에서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해봐요. 그게 뭔 말이다요? 그러죠. 전라도 22개 시군이 있어. 전라도 정명. 전라도는 전주, 나주를 앞다갖고 전라도라고 했죠. 외지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어쩌냐 물어보면 저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물어보면 전라도 사람들 화끈하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내가 그러죠. 당연히 화끈하지. 이름부터가 전라도 아니냐. 줄 때는 전라로. 자, 그래서 전주, 나주인데 전주가 1급지고 나주가 2급지였죠, 사실은. 자, 그래서 전라도 이름이 정해진 지가 1000년이야. 전라도라는 이름이 정해진 1018년이 정해졌어. 올해가 2018년이니까 딱 1000년이 된 일이에요. 그래서 1018년도니까 십자하고 18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0월 18일 날을 즈음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잖아. 정도 이름 정해진 1000년 행사. 그런데 경기도나 강원도나 무슨 도나 이런 건 다 이름이 바뀌었어. 1000년도 안 됐고.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잖아,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자긍심 가지만 하지 않아요? 1000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광주는 여러 가지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 원래는 지금 광주가 지금은 컸지만 옛날에는 아니었죠, 여기가. 예. 광주도 이름이 엄청 여러 번 바뀌어. 무진주, 무주, 무양, 해양, 광산. 그 중에서 해양이라는 이름이 뭐였어, 해양.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해양 도시가스 안 써요? 해양 도시가스에서 그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해양 도시가스가 광주의 옛 이름인 해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이 자체가 지금. 광산김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광산김씨. 혹시? 광산김씨 많죠, 우리 주변에. 충장로 주인공이 누구예요? 충장로 김덕령의 호가 충무공이잖아요. 충장공이잖아요. 충장공. 그 사람이 시호를 따서 충장로라고 그랬어. 그다음 광산김씨잖아요. 광산김씨가 엄청 많아. 근데 광산김씨가 어디냐 물어보면 대부분 뭐냐면 광산구라는 거야. 아니야. 광산은 광주의 옛 이름이야. 그래서 광주김씨라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신라의 망한 왕자 중에 한 사람이 담양에 가면 대전면이라고 있어. 대전면, 평장동이라고. 거기 와서 살았어. 김흥광이라는 시족께서. 근데 그 땅이 예전에는 광주광역시 땅이야. 근데 이게 100몇 년 전에 행정개편되면서 담양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은 담양군 땅이 됐지만 예전에는 광주 땅이라고. 광주의 옛 이름이 광산이고. 그래서 광산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관에가 다 붙어 있어,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빵 뚫린 데가 광주광역시요. 전라도는 22개 시군이잖아요. 신안, 신도목포에 쭉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도를 의향이라고 합니다. 삼성삼평이라고 그래.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장성. 크게 봅니다. 장성, 곡성, 보성, 한평, 창평, 남평. 여기 해당 사람 없어요. 여기 해당, 관련 있는 사람. 여기 관련 있는 사람. 어디세요? 한평. 또 없어요? 6군데 해당되는 사람. 딱 한 분 계시네.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앞으로.
우리 말이 이런 말 써. 이 삼성 삼평놈하고는 어울리지 말아라. 징한 놈들이다라고 그래. 왜 그러냐?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일본 놈들이 발붙이기 힘든 지역이 이 지역이야. 그래서 얘놈들은 이 지역 사람을 상종도 안 해. 그래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항일 정신이 높은 지역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의향이란 말이 나왔으니 오늘 여기 사람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여사님한테. 이분이 정말로 한평 사람이니까 진짜지 이게. 좀 더 2차는 여기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나저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오용섭입니다. 아, 옷이 잘 나간 옷이에요? 오바마와 같은 집안이네? 이야, 괜찮네. 괜찮아. 오바마 괜찮아죠? 한 사람 베레군 사람도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자꾸 나대고 다니다, 베레군. 그거는 집안이 다른가? 거기도 집안이죠. 아, 진짜 집안이구나. 같은 집안이구나. 아, 그렇구나. 어들이 햇번도 기지고. 뭐 어씨가 하나 높다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조씨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 시조가 물주거든. 조물주라고. 그래 괜히 높잖아 이게. 그랬더니 아 이거 뭐 어씨가 어씨가 높다는 거야. 왜 높냐? 조물주 군다는 거야. 말이 되더라고 사실은. 근데 우리 조씨도 대단한 사람. 혹시 조씨 있어요 여기? 조씨? 하나도 없어? 조씨요? 어디 조씨예요? 아 역시 인물이 훤하더라. 딱 보니까 창영규 씨 괜찮은 양반들이에요. 조물조선이네. 자 삼성 삼평이 그래서 장성, 곡성, 보성, 한평, 참평. 아 이거 보성 양반 여기 계시네요. 우리 회장이 보성 양반이야. 상종 더지 말라고. 보성 사람들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위트적인 보성 사람들. 보성은 의양, 예양, 다양이라고 또 그래. 가장 의병이 뛰어난 지역이 또 보성이요. 그리고 차, 다양한 걸 차. 보성 차 알죠? 우리가 딱 여행 가기 내가 현대차 막 관련된 일을 많이 하거든. 현대차 직원들 딱 데리고 보성 차 받더라고. 현대차가 좋냐, 보성차 좋냐, 다 보성차 좋다고 난리야. 현대차보다 더 좋은 데가 보성차요. 근데 보성을 바성이라고 한지 혹시 알아요? 바성. 보성을 바성이라고 했어 옛날에. 왜냐하면 전라도에서는 먹는 콩은 콩이라고 하는데 팥은 팥이라고 안 해. 팥은 뭐라고 그래요? 폿 그래 폿. 팥하고 폿하고 뭔 차이가 있어? 팥은 아 발음인데 폿은 오 발음이야. 그 이 사람이 보던 사람이 서울을 갔어. 딱 가니까 자기 동네에서 폿 하던 것이 서울 가니까 팥 써졌거든. 아하 우리 동네에서 오 발음은 서울로 아로 바뀐다 생각해. 그럼 콩은 뭘까? 콩이 뭘까? 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캉 한 대만 주시오 그런 거야. 너무 앞서가 버렸어요. 당신 어디서 왔어? 저 바성서 왔는데라. 보석이 아니라 바성. 이렇게 앞서 영리하신 분들. 그래서 회장님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마다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아요. 다 있어 이게. 어? 나 그런 이야기만 하면 또 하루 종일 가보니까. 장성양반 한번 해보세요. 장성양반 한번 해보세요. 장성양반 고창사람 무장놈. 장성양반 아까 없었어. 고창사람 혹시 무장놈 없구나 여기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장놈인데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내가 강의를 지금 200번 한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공무원들 다 가서 무장놈에서 무장놈 손들어. 그러면서 얼굴 빨개집니다. 무장놈이라니까. 왜 놈이라 했느냐 이거죠. 여기서 무장은 무주 진한 장수가 아니야. 예? 정읍에 가면은 무장면이 있어. 아니 고창에. 그렇죠? 고창에 무장면 있죠. 무장 고부가 뭐냐면 동학 농민 전쟁의 발상지요. 농민 전쟁 누가 일으킵니까? 짓밟힌 이 농민들의 항쟁 아닙니까? 이 몸부림 피 흘린 항쟁이죠. 자, 근데 이 항쟁 어린 이 사람들을 갑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놈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저놈들 얌전하게 땅이나 팔 일이지 이거 일을 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쁜 놈이 아니라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 예컨대 전두환 입장에서는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이 다 폭도야. 그래서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동학농민 전쟁이라 했습니까? 농민난이라고 그랬죠. 삼별초를 난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쟁이 아니라. 그래서 을이냐 갑이냐 요새 말하지만 그게 어느 입장에서 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시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달라지게 말하는 겁니다. 자체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같은 이웃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불의화한 거에서. 그런 사람을 의라고 그래요. 근데 의식이 강한 사람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갑니다. 내 목숨이 두려운 줄 알지만 그게 나가는 거 용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강하지는 않고 여린 사람이 있어요. 여리다는 것은 우리가 감성적이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강한 기질이 있고 약한 기질이 있죠. 그 우리 여기 여성 미인들은 뭐 칼 들고 창 들고 나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럼 뭘 들어야 될까요? 붓을 드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펜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펜으로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뭘 들 것 같아요? 나는 마이크를 들어요. 딱 버는 눈이 있을 때. 제가 수없이 이렇게 일찍 다니는 것도 하나의 사회 의식 운동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박수를 한번 한번 쳐줘보세요. 네. 제가 뭐 단순히 뭐 이런 강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것은 좋고 이런 것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배와 낭남이라는 게 있어요. 어? 유배는 뭐냐? 유배는 어떤 사람이 유배를 갈까요? 유배를 갈 수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니면 유배를 가지 못합니다. 공무원도 서기관 이상이 정도 돼야 유배를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일반에서 유배를 보낸 게 아니에요. 죄 지었으니까 고향으로 가서 자숙을 해라 하는 게 유배예요, 이게. 근데 유배를 갈 때는 전부 국비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자부담이란 말입니다. 자기 비용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은 유배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유배를 많이 볼 때 전라도 땅인 거죠. 풍요로운 생산의 전라도 땅. 한양하고 일단 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라도 유배를 많이 왔는데 유배를 왔던 상당한 지식에 있는 이런 인재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조재현인가? 조재현이 맞아요? 만약 이 사람이 전라도로 유배를 안 왔더라면,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안 왔더라면 어떻게 여기서 조선을 창업할 그런 기획을 했겠어요? 서울에서 만약에 개성에서 잘 나가고 있었다면 뭔 변화를 꿈꿨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막다른 길에 가봐야 새로운 것을 이렇게 도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했어? 그래서 뭔가 딱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성계를 찾아가가지고 이 나라를 운명이 다 했으니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창업합시다. 이성계가 손이 맞아갖고 만약에 정도전이가 없었으면 조선이 창업됐겠습니까? 그래서 유배는 감옥이나 유배는 또 다른 기회인 겁니다.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유배 중에 제일 먼 데가 삼수와 갑산이에요. 삼수는 북한 땅인데 삼수군과 갑산군이에요. 지금의 삼수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어떻게 쓰냐. 산수라고 쓰고 읽어요. 산자를 써버려. 비슷하니까. 그래갖고 좋은 이름인 줄 알고 산수갑산 그래갖고 술집 간판에다 붙여버려. 그냥. 거기다 안주 일절까지 붙여놔버려. 그 집에 안주가 하나도 없는데 술 먹으러 다니냐. 산수갑산이 삼수군과 갑산군인데 가장 멀고 가장 추운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쪽으로 유배를 한번 갔다 오면 돌아올 수가 없어. 끝장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 제 얘기를 내가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저질러버려 그 말을 하는 거야. 꼭 그 앞에다 님이 씨발을 잘 붙여갖고 내가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얼마나 해야 쓰겠다 꼭 그 말을 해본다고 말이야. 이게 그냥 잘못되고 오전된 거예요. 와전된 거지. 가장 남쪽으로는 흑산도, 제주도, 마라도예요. 바다 건너 멀긴 하지만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어. 춥고 배고픈 게 아니라 유배가 돼 따뜻하면 좋잖아요. 인심이 순하겠죠. 그래서 전라도가 유배가 많았던 것이고 그 유배 왔던 고관 대작들이 남긴 것이 남도의 문화예술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낭남이라고 그래요. 유배하고는 달라요. 유배는 죄인인 반면에 낭남은 죄인이 아니라 나라가 어지러우면 내 또 벼슬 안 해. 사표 던져버려. 그거 나 고향으로 가. 가서 뭐래? 후진 양성에 앞장서. 그런 사람 자의적으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와서 후진양성에 앞장선 사람을 낭남세력이라고 그래. 그래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뭐 하느냐? 의병으로 앞장을 서는 거야. 여러분들 의병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병,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의병이 누구냐면 고경명이라고 들어봤어요? 포총사 가보셨죠? 혹시 고시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으면 고시예요. 고조상열. 근데 이 고경명은 장군이라 하는데 실제로 장군으로 있은 지가 1년밖에 아니에요. 딱 1년이에요. 그 뭐냐? 그 사람 문관이에요. 문관. 벼슬을 퇴직하고 소세원에서 글 짓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붓을 버리고 칼을 들어서 앞장을 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6천여 명이 모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금산에 가서 싸우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돌아가시잖아요. 대단한 것이죠. 자기 아들 고인우라는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 그 고인우가 창평으로 장가를 들어갔고 고씨들이 일찍이 창평에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 창평하면 고씨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은 큰아들이 있어. 고종우라고. 이 사람은 진주성 가서 싸우다 죽었어. 최경에 김천일 등등. 그때 진주성으로 갈 때게 전라도나 지키지 무슨 경상도로 가냐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경상도도 우리 땅, 전라도도 우리 땅이란 말이야. 의양, 예양, 미양 그러지만 가장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의양이다. 의양. 광주의 의. 이런 것이 민주화 운동까지 다 가는데 이게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이 자체가. 조광조가 유배를 왔어. 유배를 와가지고 김효사화 때 능주에서 사약을 받고 죽어. 조광조의 사약을 받은 불행은 결국은 소세원을 낳게 된단 말이죠. 한 사람의 불행이 오늘날의 관광자원이 돼. 조광조의 제자인 양삼보라는 사람이 선생이 사약받고 죽은 충격에 의해서 벼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서 여기서 아예 그냥 처사로 살아가. 이런 사람을 처사라고 그래. 벼슬하지 않은 사람 처사. 자의적으로. 정약용이 이쪽으로 유배 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호남 후기 실학을 집대성했잖아요. 정약용이 이쪽으로 유배를 오지 않았더라면은 목민심서 경세협회 등등이 과연 만들어졌을까라는 의문도 가져볼 수 있고 정말 조선 후기의 실학,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진을 남도답사 1번지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나왔겠는가. 그때 당시 18년 동안이라는 유배 생활을 했다는 건 대단한 고통이었잖아요. 개인한테는. 정약전도 흑산도로 유배를 가가지고 뭐하고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뭐하고 있습니까? 후진 양성 서당에 가르치고 있죠. 자, 언제 흑산도 사람들이 정약전 같은 사람이 유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아보겠습니까?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유배의 폐단이 심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 그래서 영조 때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하, 유배 좀 그만 보내시오. 도민이 다 굶어 죽을 판이요. 그래. 그런 말도 나와. 그래서 꼭 좋은 점이 아니라 장단점도 있다만 반면에 낭남, 아까 내가 벼슬을 그만뒀다고 그랬죠. 포기해서 나라가 어지러우면.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풍류를 즐기면서 시문을 남기기도 하죠. 송강 정철 간 사람은 뭐 낭남 세력도 아니지만 벼슬이 떨어졌을 때게 밀려났을 때게 자기 외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묘가 여기 창평에 있어가지고 담양에 있어서 이쪽에 와서 자리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성산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등을 이제 창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투사로서 가장 아주 정열이 목사 사건, 기축옥사라고 하는데 이때에서 굉장히 많은 전라도한테 피해를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인으로서는 대단히 아름다운 시를 많이 했던 사람이 송강 정철입니다. 백호 임제라고 있어. 혹시 이 사람 기억이 나신가요? 백호 임제, 나주 사람이에요. 나주 사람인데 이 사람은 38에 죽었어요. 1000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 죽을 때 뭐라고 별곡 지었느냐? 절곡시가 있는데 사방천하가 다 황제라고 하는데
황제라고 못한 나라에서 나 하나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죽더라도 곡을 하지 말라. 이게 유언이야. 그렇게 자존이 강해. 내가 죽어도 울지를 말아라. 이게 참 비극적인 나라다. 이 사람이 풍류로서는 최고 대가예요. 그래서 이 풍류적인 거 많은데 이 백호 임제가 사귀었던 여자가 한우라는 여자예요. 한우. 한번 해보세요. 한우. 소고기 생각하지 말고 순우리말로 하면 이게 참비라고 그래요. 참비. 그래서 이 여자를 유혹할 때 딱 읊은 시가 있어. 북창이 막다가야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비 오고 들에는 참비 오네. 오늘은 참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얼어 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얼어 자라고 하면 연애가 안 되겠지. 그 답이 딱 와. 어이 얼어 자리 무슨 일로 얼어 자리. 오난금 비단침을 허대 두고 얼어 자리. 오늘은 참비 맞았으니 녹여 잘까 하노라. 그날 저녁에 녹여줘. 이 정도 돼야 연애가 되지. 아저씨 그게 뭔 말이야? 그러면 연애가 안 돼. 어느 사람 있어. 아저씨 그게 뭔 말이다요? 그럼 김 빠져불지게. 그래서 이 백호 임제가 사귀었던 이 관계가 참비라는 한우는 여자였지. 황진이는 만날 수가 없었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 가서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는 듯 누운 듯. 기억나죠? 홍아는 어디 가고 백골만 묻혔느냐. 잔잡아 고날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읊었던. 천하의 기인이 바로 백호 임제였던 것이죠. 바로 이분이 조선의 최고 풍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호가 내가 그저께 방송 KBS 특강을 했는데 거기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호 임제가 넘을 선을 넘어버렸어. 유부녀를 건드려버렸어. 유부녀를 건들다 들켜버렸어. 자고 있는데 남편이 나타나고 칼 들고 나타나버렸어. 그러니까 어쩌고서 내가 이미 죽을 목숨이 되어본 거야. 그래서 유언으로 내가 시인 한 수 짓게라고 시 한 수 지었고 살아버렸어. 그 시가 바로 이 시야. 어젯밤 장안에서 술에 취해 오니 복숭아꽃, 유부녀여, 복숭아꽃 한 가지가 아름답게 피었네. 그대 어찌 꽃을 번화한 땅에 심어놨냐. 심은 놈이 나쁘냐, 꺾은 놈이 나쁘냐. 거기다 둔 놈이 나쁘냐, 건든 내가 나쁘냐 이거야. 관리 소홀죄가 크다 이거야. 얼마나 정확한 지적이야 이게. 이거 죽이겠어, 못 죽이겠어? 결국은 못 죽이는 거야. 죽일 놈한테 이런 시를 안 읊어. 어떻게 하겠어 이게. 그래서 다 뭐든지 통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알아먹을 만한 게 이걸 얘기한 거야 지금. 근데 여러분만 또 사진 찍고 있어 이왕이 먼저. 송강 정철이도 여기 와서 사귈 때 꼭 전라도 여자만 사겨. 전라도 여자만. 근데 내가 요새는 내가 심한 말 안 하는데 마지막으로 미투에 걸린 게 요새는 말 안 해 나도. 아 요새 미투 때문에 강사가 강의를 제대로 못 하겠더라니까. 뭔 말 하면은 그냥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딱 차이 나는 게 뭔지 알아요? 빠구리야 이 빠구리. 전라도 빠구리가 뭐예요? 오늘 여기 강의 안 나와본 사람 빠구리 친 거예요 지금. 틀림없이 회사나 집에서는 나 강의 듣고 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어디 가본 거예요 지금. 그게 빠구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땡땡이 까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는 빠구리 뭐예요? 거시기? 딱 알아버려. 통해버려. 거시기면. 수준이 높으면 알아본단 말이야 이게. 그래 이게 말을 못 해본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차이가 나오는 게 언어의 차이가. 그래서 경상도 와서는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이제 언어의 차이가 있어. 여기는 수준이 높으니까. 수준이 높아요. 이게 다 바다 위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 말해도 이건 다 소화할 분들이지. 게이 포럼이 올 정도면은 뭐. 밑에 신경 쓰면. 아, 그렇죠. 미팅을. 그런 걸 우리 신경 안 써버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백호 송강 정철이 사귀는데 이게 딱 그래서 이 정철이가 사귀었던 여자가 누구냐면 진옥이라는 여자야. 참 진짜 구슬옥자. 그게 진옥 가지고 유혹을 해서 꼬셔. 옥이라 하야 가짜 옥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아하니 진짜 옥이 분명할세. 진옥이잖아. 내게 살 송곳 있으니 뚫어볼까 하노라. 그렇게 읊은 시여 지금. 그 진옥이라는 여자가 답을 해야 돼. 근데 뭐 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철이라 하야 가짜 철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아하니 정철이 분명할세.
내게 불모 있으니 녹여볼까 하노라. 그게 그 여자가 답안시요. 이게 지금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다 있어. 나온 책이 교과서에만 안 나와. 교과서에만. 그리고 다 있는 시요 이게. 그 이 여자 정철하고 그거 했는데 이 정철이가 그 진옥이라는 여자한테 새로 지어준 것이 이 송강 정철이잖아요. 송강. 그래서 이제 송강 정철인데 이 여자한테 강아라고 이름을 지어줘. 강아. 한번 써요. 강아. 송강의 예쁜 여자란 말이에요. 그 송강이 나중에 서울로 가보니까 이 여자가 붕 떠버렸어. 관기였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귀에서 나왔는가, 관기 기적이 해제됐는가, 송강을 만나러, 송강 유배를 가거든, 저 북쪽으로. 송강 정찰을 만나러 갔어. 갔는데 전쟁이 터져버려, 임진왜란이. 그게 못 만나고 가버려. 그래, 이제 나중에 이 여자가 돌아서 오다가 평양에서 잡혔어. 왜군한테. 고니시 유기나가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한테 잡혀가지고 그날 이 여자가 그 고니시 유기나한테 처절하게 짓밟히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상당히 의식이 있었어. 그 고니시 유기나라의 장소를 유혹해가지고인지 어디 부관을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보를 빼가지고 아군한테 준단 말이야. 그래서 평양성 탈환하는데 공을 세운 여자가 이 강하라는 여자예요.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송강만을 오매불망 사모했는데 이 애놈한테 짓밟혔다. 그래서 이 여자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버려. 본명은 소심이라고 그래. 소심. 소박할 소자 마음심. 그 나중에 송강 정철이 죽으니까 이 여자가 환속을 해. 왜 환속했을까요? 송강 정철의 무덤지기로 살아가요. 풀 뽑아주면서. 드라마틱한 이야기 이게. 예? 오매불망한. 이게 지금 내가 무슨 미투나 외설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래.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강단이 있고 책이 있고 그러겠죠. 답사하면 이런 걸 다 들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보길도 가봤죠. 보길도. 보길도는 윤선도와 관련이 있죠. 그냥 윤선도. 오메. 어떻게 알아요? 요 컴퓨터에 봐주시죠. 요거요. 윤선도, 보길도를 윤선도 왜 갔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99%인데 여기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안책이 아니라고 지금. 유배를 간 게 아니라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1636년에. 자, 우리나라의 4대부 집안인데 오랑캐라는 사람한테 임금이 항목을 했어. 쓸만한 여자들은 70만 명이 끌려가 심양 땅으로. 돌아온 여자를 우리는 환양년이라고 그래. 고향에 돌아온 여자 전부 짓밟혔기 때문에. 그런 치욕적인 아픔인데 그런 치욕을 벗던 이 4대 부인 윤선도는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은둔을 하려고 제주도행 배를 타. 근데 태풍을 만났어. 그래서 태풍을 만나서 정착했던 것이 보길도야. 보길도 너무 아름다워. 그 제주여행을 포기하고 여기를 꾸며서 자기의 낙원으로 삼았어. 그래서 여기서 배띄워라 배띄워라 어부사시사를 창작하면서 10여 년간을 여기서 했는데 이거 너무너무 신선 같은 노름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고자질 하는 거지. 야, 이 임금은 전쟁 복권이라고 썩빠지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니놈은 가서 할래 배 띄워라 배 타고 놀아야. 그래서 어떤 놈이 고자질 해갖고 삼수갑사로 유배를 또 가. 윤선도는 85세를 사는데 유배 기간에서 보낸 기간이 20년이 넘어요. 단기 코스, 장기 코스 합쳐본 게. 그런데 85세를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 시대에. 진도의 소치 허령가선에 85세를 살았어. 그만큼 문화예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살다 보니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윤선도의 낙원이 보길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어부라고 그래. 그럼 어부에서 이를 한번 봐봅시다. 여기 이쪽 어부일까? 이쪽 어부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요?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해야 맞아. 왼쪽이라 하면 틀려요. 왼쪽은 직업적인 어부야. 농부, 어부. 윤선도는 직업적인 어부 아니죠. 강태공이 직업적인 어부입니까? 아닙니까?
강태공이 우리가 낚시의 대명사 강태공인데 낚시는 뭐냐면은 수양의 길입니다. 수양. 공부를 다 한 사람이 낚싯바늘 들이고 때를 기다려요. 임금이 아니면 군주가 아니면 CEO가 나를 채용할 사람이 삼고초려를 할 것이다 하고 기다려. 그러면은 그 기다림에 의해서 몇 번 와서 모셔가야 소신껏 일을 해. 그런데 만약에 이력서 들고 찾아서 구직을 했어. 소신껏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는 S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부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바늘은 낚싯줄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경복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항상 소식 오기를 스마트폰 검색을 해. 그게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남긴 문화가 남도의 문화와 예술인 거예요. 이런 일반 저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속에 들어있다. 아까 보길 또 그 아까 세현정이랑 그 곳에서 바로 5분 거리에 이게 있어요. 윤선도 집이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복원해가지고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줄을 매. 이 줄이 뭐냐면은 요새 같으면 케이블카야. 그래가지고 음식 같은 거 조달받아 먹어. 여기는 혼자가 있어. 근데 절대 혼자 있지 않아. 가끔 하나가 있어. 진도산 19살 설씨 기록에 나옵니다. 그게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시를 읽고 문학적인 행위를 하는 거 이걸 풍류라고 그래. 근데 반드시 풍류는 뭐겠냐? 머리에 인문적인 지식이 들어있어야 돼. 인문적인 지식이 없이 여자를 끼고 돈 쓰고 한랑을 하면 이것을 건달이라고 그래. 그래서 인문적 풍류와 건달이 노는 건 다른 것이죠. 자체가. 그런 문화들이 이 전라도에 많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1분만 하고 끝냅시다. 시간 너무 많이. 진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진도. 진도 아령 아까 떠올랐죠. 또 진돗개 떠오르죠. 또 뭐가 떠올라요? 진도대교. 또 홍주. 그렇죠. 명량대첩의 현장지죠. 자, 홍주입니다. 홍주. 이 홍주 먹어보시면 혹시? 홍주. 홍주가 몇 도라 돼요? 대략? 45도. 35도에서부터 70도까지가 있습니다. 가양주가. 가양주. 집에서 담근 술. 이 홍주를 만약에 진돗개한테 먹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진돗개한테 먹이면 바로 아리랑 쳐버려. 그래서 말이 있어. 진돗개한테 홍주 먹으면 개가 아리랑 불러버려. 개가 지쳤다면 붓을 물려줘. 찍고 그다음 그림이 돼버려. 똥 싸면 낙관 찍었다고 그래. 그래서 말이 있어. 진도 가서 그림 자랑하지 마라. 진도 가서 소리 자랑하지 마라. 개도 입을 벌리면 아리랑이 돼버리고 개가 붓을 물면 그림이 되는 것이 진도다 그 말이야. 진도 인구가 3만이라고 그랬죠. 3만 정도 되는데 거의 진도 아이들한테는 피아노나 신 이런 것보다도 소리를 가르치고 진도 아리랑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림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진도가 예양으로 자리 잡은데도 길을 했다는 것이죠. 자, 홍주도 마찬가지. 이 홍주가 사실은 진도 것이 아니야. 유배하고 관련돼 있어. 원래 저쪽에 허씨들하고 관련돼 있는데 허씨들, 김해 허씨들이 있어. 이 허씨들이 서울에 가서 하면 양천 허씨라고 그래. 양천 허씨들의 가양주가 홍주예요. 근데 임해군이라고 광해군이 있죠. 광해군의 형이 진도로 유배지를 병명해서 그 처남인 허대라는 사람이 진도로 들어오면서 술이 진도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허대의 후손들이 전부 뭐가 됐어요? 바로 소치, 허련, 남농, 허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과연 홍주가 자리를 했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여기가 울림산방이라고 그림의 성지입니다. 진돗개 좋아하세요? 개 키우신 분? 개 키우세요? 개하고 사람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 혹시 해봤어요? 해봤어요? 이겼어요? 이기면 개만 더 못한 놈이죠.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죠. 지면은 개만 더 못한 놈. 비기면 개 같은 놈이고. 절대 개하고 같이 달리면 안 된다더만. 근데 이걸 테스트 해봤는데 반드시 개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왜 개가 이기느냐? 목표만 보고 달린다는 거지. 근데 사람은 그 목표에 가기 전에 너무나 쉬운 방법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요령, 꽤. 그래서 결국은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람이랍니다. 때로는 단순 무식한 것이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죠? 개안하게 정리가 됐죠? 시간을 너무 끌었는데 뭐 그래도 가치가 좀 있죠. 너무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잘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쫙 다 들어왔는가 봐. 고개를 끄덕끄덕해. 지식이 들어가면 막 흔들리더라고. 지식이 안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 도대체 뭔 소리일까? 자, 감사합니다.